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해조 경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삼성전자 주가는 어떤 요소들로부터 주가에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까지 생각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그림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PER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PER 먼저 잠깐 짚어볼까요? PER이 뭔가요? PER은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순이익이 2배야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2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결국 같은 주가 수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1년에 100억씩 순이익을 내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그러면 PER 10을 갖고요. 어떤 회사는 순이익이 연간 200억씩 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2000억이에요. 역시 PER 10입니다. 100억을 내는 회사가 1000억을 시가총액을 갖는 것과 순이익 200억을 내는 회사가 시가총액 2000억을 갖는 것, 결국 같은 주가 수준이다. PER 10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현재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보기보다는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예상되는 순이익 대비 현재 시가총액, 즉 12개월 선행 PER을 보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점에서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순이익 대비 각 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는 PER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약 8개월 전이죠. 2023년 9월에 삼성전자는 그 당시에 향후 1년, 즉 24년 9월까지의 순이익 대비 23년 9월의 시가총액 비교를 해보면 18의 PER을 갖고요. 같은 방법으로 하이닉스는요, 40의 PER을 보여줍니다.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하이닉스가 훨씬 높다, 이런 의미죠. 18대 40이니까요. 이렇게 하이닉스는 그 당시에도 23년 9월 당시에도 HBM에 대한 아주 기대감이 컸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 시가총액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도 이렇게 지표가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그런데요,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23년 9월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최근 1년간 거의 2배의 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 밸류에이션을 계속 해보면 계속해서 그 수준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PER 8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계속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1년간 순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더욱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PER 밸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의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빠르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SK하이닉스에 이렇게 열광을 했고 주가는 최근 2배나 된 거죠.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는요, 다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에 비하면 그 주가 상승 비율이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도 PER 밸류는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23년 9월에 18이었는데요. 현재 14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SK하이닉스가 40에서 8로 뚝 떨어진 것에 비하면 또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1년간 순이익을 얼마나 낼 것인가, SK하이닉스보다 그다지 기대가 크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시장에서의 평가가 갈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그만큼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이렇게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만 떼어놓고 SK하이닉스와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또 전장 사업까지 온갖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ER 밸류에이션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반도체만 떼어놓고 비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는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좀 고민스러워지는 지점이죠.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DS, DX, SDC, 하만 총 4개의 사업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DS는 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고요. DX는 삼성전자의 온갖 소비자향 제품군들을 다 모아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스마트폰, TV, 가전, PC 뭐 등등이고요. SDC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또 TV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면서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마는 2017년에 삼성전자가 무려 9조 2천억이나 들여서 인수한 회사입니다. 전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었죠. 하만을 인수해서 지금까지 꾸준한 실적 상승은 상당히 돋보입니다만, 하만의 실적이 삼성전자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주가에 의미 있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하만의 실적이 삼성전자 주가에 의미 있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에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23년 매출을 보면요, 스마트폰, TV, 가전 등이 속해져 있는 DX,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부문이 가장 매출이 큽니다. 170조 원이나 돼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TV, 가전 등등은 이미 아주 성숙된 시장이고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성장 스토리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장 스토리 별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고 또 캐시카우이면 분명합니다만, 이걸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데요. 자, 그 반도체 영역 중에 D램 먼저 볼까요? 삼성전자가 46%로 지난 4분기, 23년 4분기 1등,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이 SK 하이닉스 32%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요. 3등이 마이크론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나란히 1, 2, 3등인데 이 순위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삼성전자가 대략 한 40%, SK 하이닉스가 30%대, 마이크론이 한 20% 수준으로 이 역시 거의 해마다 똑같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D램 시장 역시 누가 1등을 차지하느냐, 2등으로 뭐 내려가느냐 이런 포인트로 그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그 IT 기기, 스마트 기기들의 수요가 증가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D램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회사들의 매출이 상승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주가도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건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지난 23년 4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37%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2위는 SK 하이닉스 22%고요. 웨스턴 디지털이 15%, 키옥시아가 13%, 마이크론이 10%, 기타 나머지입니다. 이 순위 역시 해마다 똑같아요. 이 순위가 변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 역시 삼성전자가 대략 한 40%, SK 하이닉스가 20%, 나머지 한 15%에서 10%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하고 합병 움직임이 있었죠. 결국은 무산이 됐고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2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했어요. 이런 이유도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순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습니다. D램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아진다, 수요 증가하고 매출 실적 증가하고 그래서 주가도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 보이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또 그 순위도 거의 유지되는 이런 모습을 지난 대략 한 10년간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반도체가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죠. 모바일 AP로 대표되는 시스템 LSI 사업 부문이 있고요. 또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바로 비메모리 영역으로 분류가 되죠. 비메모리 영역에서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별로 두각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모바일 AP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5%로 한 4위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본인들의 스마트폰에 본인들의 모바일 AP를 적용함으로써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고요. 1위는 애플이 39%, 2위는 퀄컴이 34%입니다. 퀄컴과 애플이 1, 2위를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3위는 미디어텍인데요. 15%고 4위가 삼성전자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SMC가 한 50%의 점유율을 가졌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20%가 조금 못 되는 17에서 18%의 시장 점유율을 가졌는데 그마저도 시장 점유율이 10% 초반 정도로 밀리면서 나머지 시장을 TSMC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TSMC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던 시장을 더더욱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23년 4분기 기준으로 TSMC가 61%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요. 다음 삼성전자가 2등이긴 합니다만 1등과 아주 큰 격차로 벌어지는 11%입니다. 나머지 글로벌 파운드리, UMC, SMC 다 좀 미미한 시장 점유율을 보입니다. 반도체 시장은 설계 시장과 위탁 제조 시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앞서서 모바일 AP 1등, 2등이었던 애플 퀄컴도 다 반도체 설계만 하고 생산은 하지 않고요. 이 애플 퀄컴도 다 TSMC의 위탁 생산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 생산하는 사업을 파운드리 비즈니스라고 하고요. 비메모리 영역, 모바일 AP나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두 우리나라 업체들은 별로 두각을 내주지 못하고 이렇게 미미한 시장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삼성전자 주가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AP나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잘해줄 것인가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긴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의미 있게 실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좋아지면 IT 수요 증가하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해서 주가 상승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경기 종합지수라고 있어요. 경기 종합지수는 선행, 동행, 후행 세 가지 지수로 통계청이 발표를 하는데요. 주가는 경기를 선행하잖아요. 그래서 선행 지표와 그 주가 수준을 비교를 해보고요. 그 주가 수준은 PBR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주가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좋아지면 주가 상승하고요. 경기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경기와 직결되고 또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 움직인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전망 어떤가 짚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D램 볼게요. 2022년에는 약 80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졌습니다. D램 시장이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 약 20억 달러, 전체의 약 3% 정도만 HBM 시장이었고요. 나머지 780억 불이 기존 D램이었습니다. 기존 D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좀 어색한 측면도 있는데요. HBM도 사실은 개발한 지 대단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최근에 아주 주목을 받아서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D램, 기존 D램과 HBM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기로 하고요. HBM도 D램의 한 일종입니다. 그래서 D램 전 시장에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HBM 시장이 무려 40억 달러로 2배 껑충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경기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많이 움츠러들었고요. 전체 시장은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HBM 시장은 2배나 성장했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HBM에 최근에 아주 열광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만약에 전체 시장마저 성장을 했으면 얼마나 더 커졌을까 또 기대가 되죠. 2024년 올해는요. 시장 전체가 성장할 것 같고요. 그래서 HBM 시장도 대단히 성장할 것 같습니다. 무려 4배가 넘는 170억 달러를 보일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D램 시장 약 800억 불로 2022년 수준을 대부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말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더더욱 D램 시장이 성장을 해서 HBM 시장도 더더욱 성장할 것 같고요. 전체 D램 시장의 22%의 점유율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HBM이 크게 성장을 하고 내년에는 성장률 측면에 있어서는 주춤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아주 HBM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만 그 정도의 성장률은 보여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HBM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전체 D램, 나아가서 메모리 시장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HBM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얼마나 잘하고 있나 보면요. 혹자는 이런 오해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HBM은 하이닉스만 전부 다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무려 4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요. 하이닉스가 50%로 1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는 4세대라고 할 수 있는 HBM3를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주 첨단 HBM을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좀 올드한 HBM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뒤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뭐 4세대뿐만 아니라 5세대까지도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할 것 같습니다만 삼성전자도 4세대 HBM3를 AMD에 공급함으로써 그 시장 주의를 조금씩은 회복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의 5세대 HBM이죠. HBM3E를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도 삼성전자가 조금씩 그 HBM 시장을 넓혀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D램 시장하고 낸드 시장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볼게요. D램 시장 앞서서 살펴봤듯이 2022년에 80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보였고요. 23년에 많이 쪼그라들었다가 24년 올해 대부분 회복을 하고 내년에는 또 꽤나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이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낸드 플래시까지 더한다면 전체 메모리 시장은 상당히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시장 성장에 따라서 시장 지위 1, 2위를 가지고 있는 두 회사는 앞으로 실적 전망이 꽤 밝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SK하이닉스는 HBM, 고부가 가치의 HBM을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면서 더더욱 기대를 갖게 하고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얼마나 잘 플레이하는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HBM뿐만 아니라 D램, 낸드 플래시 모두 메모리 시장 전체가 앞으로 꽤나 성장할 것 같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요약을 해본다면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기대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승기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밸류에이션을 가졌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잘 침투하는가, 결국은 SK와 대결해서 싸워서 얼마나 잘 이기겠는가, 첨단 HBM 시장을 얼마나 잘 뚫고 들어가겠는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한다면 SK하이닉스가 현재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분명히 HBM에 의한 프리미엄인데요. 이 프리미엄을 삼성전자에 반영을 한다면 삼성전자는 얼마의 주가가 적절할 것인가 평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평가가 거의 완료돼 가고요. 완료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어떤 그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 것인가, 그리고 그 투자 포인트들은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